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네, 다시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윤하라고 하고요. 오늘 한마음 토크 사회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마음 토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다양한 고민과 다채로운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고민을 털어내고 편안한 마음을 찾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고민 하나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네. 다들 고민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에서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희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인데요. 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대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퀴즈와 직장 생활에서의 밸런스 게임 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정신과 원장님에게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 역시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또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 앞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와 다르게 마음 많은 MZ세대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신 신만식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한마음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한마음 토크를 진행을 하면서 혹시나 이제 고민이나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누군지 모르게 저희가 익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거침없이 적힌 대로 거침없이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마음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요즘에 MZ세대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MZ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 여러분들은 각자가 어떤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센터장님은 혹시 어디 세대에 포함이 되시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아, 저 직장의 센터장님은 아닌 걸로 물어보신다면 그렇죠. 네, 60년대 전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 해당이 안 되지 않으실까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저는 X세대 이전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그러면은 저희 센터장님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나눴었는데 각 세대별로도 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죠. 되게 지금 X, Y라는 단어보다는 M이라고 표현을 하죠. X, M, Y보다는 M. 그 다음에 발음이 Z냐, G냐 할 때 G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되게 이런 세대가 X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모른다, 좀 더 특이하다. 이런 의미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되게 이제 생겼던 이름들이 X세대죠, X세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던 G세대, 그 다음에 Y라고 사이에 X, Y, G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Y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밀레니얼이라고 하고 밀레니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M세대. 그래서 거꾸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태도도 있겠지만은 지금 있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주면서 G세대 좀 더 얘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더 얘기되는 것은 아마 개성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가 X세대, Y세대, Z세대만 나누었었을 때도 각 세대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또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세대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문화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같은 문화를 또 공유하다 보면
거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같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센터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그런 갈등들이 있고 우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일들을 하는 건데 무엇봐도 사명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가 목표고 목적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한마음센터 같으면은 손님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각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손님한테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손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발로 할 수도 있고 머리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손으로 해야 한다, 발로 해야 된다, 아니면 물질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손님한테 도움되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좀 더 미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은 이제 기관에서 바라보는 목적, 이 목적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같이 가면 좀 더 화합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서울을 갈 것인지 부산을 갈 것인지 목포를 갈 것인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도움되는 방법들을 하면 돼요. 거기에 도움되지 않고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는데 목포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더 서로 자제를 하고 안 해야 되겠죠.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각자의 목표, 기관들에서 바라보는 목적,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나가가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세대별로 좀 더 나누면서 세대별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저희가 코너로 세대별 문화나 언어를 좀 알아보는 저희가 라떼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문제를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공대. 이게 이제 기성세대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한 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한번 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큼.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바로 맞추실지도 몰랐는데,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습 문제였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단어의 뜻을 맞춰주면 되는 건데요.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거를 맞춰보기 위한 부분이어서 혹시 이 타이어족에 대한 뜻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니, 한번 확 타올랐다가 바로 쉽게 실증을 내는. 확 타올랐다가 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스타일. 그게 파이어족. 굉장히 저도 처음에 그 뜻인 줄 알았어요. 네, 혹시 또 답 아시나요? 네, 뒤에 분. 확실하진 않은데 그 한 40대 그 정도에 좀 빨리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빠르게 은퇴해가지고 남은 생을 조금 더 즐기면서 네. 사는 삶을 원하시는 분. 혹시 또 다른 정답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기도 하고 지금 MG, G세대로 가면서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글로벌화다 하는 것이 영어도 많이 하고 공통의 언어를 쓰면서 하는데 이 파이어 뜻이 영어의 영어 약자예요. 파이가 파이낸셜, 경제적으로, I가 FIRE의 뜻이거든요. FI가 independence,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R이 retired, 우리 타이어 바꾼다고 그러죠. 그래서 퇴직을 early, E가 EARly 해서 조기 퇴직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이 맞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빨리 퇴직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파이어족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그 뒤에서 맞춰주신 것처럼 빠르게 은퇴해서 나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이 파이어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도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파이어족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사회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MZ 세대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혼자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 특히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이 혼자 다 구매하고 많은 부분을 개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개인적인 생활도 상당히 이제 X세대부터 시작한 개인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혼자 생활하는 데도 익숙해지고 혼자 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꿈꾸는 생활들을 좀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도 하고 더 꿈을 많이 꾸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선생님 말씀처럼 저기 오픈 채팅방에도 각자도 이제 본인들도 파이어족을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주의,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빠르게 직장 생활보다는 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어족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네, 이거 발음하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알잘딱깔셋. 이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어떤, 이게 요즘에 쓰는 용어 중에서 약자라고 하는데, 알잘딱깍셋. 네,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 어떤 용어의 약자일까요? 어렵나요? 제가 쉬운 문제 좀 내지 그러세요. 조금 힌트를,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보시면은 답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보시고 딱 정확한 답을 맞춰주셔도 돼요. 자,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 네, 앞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요. 아, 네, 이게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를 이제 줄여서 알잘딱깍센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과자라고 하는데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던 과자라고 해요. 이 과자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요 캐릭터가 뭔지 한번 맞춰보셔도 돼요. 그게 힌트거든요. 자,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과자 이름인데 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네. 혹시 센터장님 요 과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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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과자의 이름이 딱따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딱따구리 과자. 네, 그래서 캐릭터를 보시면 맞추기 쉬웠을 텐데 저희가 요번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네. 세대별로 구분을 좀 해야 되겠네요. 다 M세대, G세대 지금 네, 다들 앉아 계시는 분들이 MZ세대에 가까우신 그렇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성세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기성세대 문제를 맞추면은 혹시나 이제 탈로 날까봐 그러니까 다들 소극적으로 티를 안 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얼큰이. 요거는 조금 단어 그대로 좀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혹시 답 아시는 분 계실까요? 퀴즈 자체가 기성세대를 너무 반영한 것 같네요. 얼굴 큰 이쁜이. 네, 뭐 어떤 거? 얼굴 큰 이쁜이. 아, 네, 맞습니다. 얼굴 큰 사람들을 해서 얼큰이라고. 네. 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문제. 이거는 그 손동작을 나타낸 건데, 손동작이 어떤 말인지를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손 들고 맞춰주시겠어요? 네. 혹시 아시는 분? 내 마음속의 저장 아닌가요? 내 마음속의 저장. 이거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이게, 네라고 하고, 네, 맞춰요. 네. 요즘에 응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로 이쪽에서 많이 맞춰주셨네요, 답을.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세대 간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좀 많이 쓰는 용어들과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을 함께 풀어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는 퀴즈를 좀 준비하는데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워하셨는데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쉬운 문제들로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동상이몽 퀴즈인데요. 동상이몽이면은 이제 저희가 같은 상황들을 마련을 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OX판을 놔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쪽에 OX를 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출근은 출근 시간에 맞춰서만 하면 된다. 나는 O, 지각만 하시면 않으면 되지, 맞춰서만 가면 되지 하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다, 출근은 미리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업무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 건데 여러분들이 솔직한 생각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판은 좀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절반인 것 같아요. O는 지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X는 조금 더 일찍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저기 뒤에 하얀색 옷을 입으신 O를 들어주셨는데, 네. O를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근 시간만 딱 맞춰서 와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된다. 그 옆에 분에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같은 기관에서 오셨나요? 네. 제 자신의 기준을 봤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업무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가 예열 과정을 거쳐야 마음이 편해서 X를 스스로 좀 선택했습니다. 준비하는 네. 시간. 네. 맞아요.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X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이게 좀 먼저 와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또 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기간에서 바라보는 차이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은 조금 더 일찍 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시간에 또 맞춰서 출근하기를 또 원할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었을 때 나는 어떤 거를 좀 더 따라가면 좋을지 저희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X라고 표시한 데는 좀 더 X세대에 가깝네요. X세대 분들이. X세대가 되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65년 전까지 1965년 이제 이후에서부터 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그다음에 되게 YM 세대는 81년부터 95년 내는 96년 되게 지금은 태생을 되게 나눌 때 연도별로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부터 내지는 해서 이제 2012년까지 되게 G 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X 세대들이 되게 얘기하는 X 세대가 기성 세대로 얘기하고 지금은 되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베이비 부모는 거의 활동을 지금 다 안 하고 정년 퇴임하는 세대들이고요. 되게 이제 65년 전후 세대를 되게 베이비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대개는 일찍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되게 원하긴 하는데 지금 G 세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희 센터도 이렇게 금요일 날은 이렇게 8시 반에 와서 공부도 좀 하고 일도 시작을 했는데
바꾼 지 한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공부를 갖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 전에 하느냐, 근무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욕구를 반영을 해서 가능한 근무 시간 내에 이렇게 짜려고 하고, 좀 더 이제 기성세대하고 달리하면 G세대를 좀 더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은 해주되,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내에서 좀 더 준비를 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오늘같이 되면은 좀 더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서 4시 5분에 시작한다. 그럼 5분 내지 10분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면서 본 시작은 4시 10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야지 아마 G세대하고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9시에 맞춰서 출근을 해도 괜찮은 거죠? 아니, 센터님 눈치 보여서 조금 늘 일찍 출근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9시에 정각에 맞춰서 그래도 충분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 괜찮죠. 그러나 이제 자기 역할이 있었을 때 좀 더 그런 점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아직 우리 노동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서로 하는 노동시간 유연제가 가능해야 돼요. 이제 노동시간 유연제를 가능하고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해지긴 한데 그 부분은 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좀 있는데 노동시간 어차피 좀 빨리 와서 우리 송 팀장처럼 우리 사회자처럼 일을 일찍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8시 반에 되게 와서 문도 열고 환기도 하고 준비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5시 반에 가야죠. 5시 반에.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에 충분히 그만큼 기여를 하고 와서 충분히 이 센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8시 반에 와서 6시에 똑같이 나간다는 건 좀 더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면서 또 8시 반에 와서 좀 더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문도 똑같이 9시에 동시에 와서 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마음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싶어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 나는 9시에 충분하고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면은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제, 특히 우리 좀 일찍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분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우리 노동시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외국하고 비교하면은 집중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G세대들은 또 어느 정도는 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장에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든가 다른 전화를 한다든가 직장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얘기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유연하게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상이몽 퀴즈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는 상사의 지시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한다, 일단 해보자 하면 O, 아니다, 나는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이, 그래서 이해가 되기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 하면은 X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X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네,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X 들어주셨는데, 질문을 한 번 더 좀 X를 안 보여가지고. 네. 상사의 지시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한다라고 하면 O. 아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좀 더 이해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X. 보통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려줄 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업무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O인 분들은 나는 그래도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본다. 아니면 X를 들어주신 분들은 나는 이걸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 더 이해 과정을 소통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로 바뀌셨나요? 네. 그럼 O에 대해서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상사가 이제 저보다 이제 일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경력 그 동안에 했던 일들을 저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을 주셨을 거라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은 먼저 해보고 일단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보고. 네, 일단. 네. 혹시 반대로 생각해 S로 들어주셨던 분 계실까요? 아니에요? 혹시 X. 이게 O라고 들어주신 분들도 많고 X로 들어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픈 채팅방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아마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아마 이제 상사, 직장 내 선임분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조금 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사연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연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휴가 중 업무 연락이 오면 답장을 한다. 그래서 O는 나는 답장을 한다. X는 휴가는 쉬는 날인데 굳이 내가 답장을 해야 되냐?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모두가 O를 드셨네요.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혹시 저 뒤에 선생님 O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일단 늦게라도 답장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언제 보는 그 시간은 뭐 빨리 답장 못 하더라도 그래도 네. 답장은 할 수 있고 또 급하게 또 연락이 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답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사실 X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휴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X를 많이 들어주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O를 들어주셔가지고 센터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다들 O를 들었을지 혹시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XYZ 세대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네요. 전부 일치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응급 상황을 좀 더 어떤 보고를 받아야 되고 복지 차원이라는 것이 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더 그래도 나중에라도 문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세대도 좀 더 G세대보다는 M세대 이상이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휴가 문화는 좀 어렵긴 합니다. 대통령도 휴가 간다고 못 가죠. 서울 근방에서 놀긴 합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전쟁 중에도 되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 휴가라고 생각하면 가서 휴가를 하고 있어요. 보고는 일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휴가의 차이가 있고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의 끝판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항상 X세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배들이 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제 별명이 참기름 병모가지여가지고 잡으면 계속 빠져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해를 못하는 후배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들은 좀 더 지켜달라고 하고 가능한 문자를 처음부터 안 주고 휴가라는 것을 분명히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가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누구에게 그 사항을 먼저 연락을 하도록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해 주면서 일을 해야지 아마 좀 갈등이 없고 지금 같은 자세가 있으면 좋죠. 일하기는 편한데 그래도 점점 더 그런 문제들은 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러길 바라면은 또 난감하죠. 나 때는 그랬는데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너는 또 연락을 안 받으면 사실 저도 쉴 때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카톡을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이걸 읽어버리는 순간 내가 답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읽어야 되나 읽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대상자분들을 또 실제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대상자와 또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좀 더 휴가 시간에도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생각나는 게 어차피 사회복지라든가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근무 시간 외에 내지는 휴가 기간에 전화 내용이 길면은 그 통화 기록 내에서 그 시간만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집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꼭 일을 근무 시간 내에 아까 같이 유연 근무도 상당히 탄력 근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센터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또 좀 급하게 전화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전화를 받으면은 그 시간에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원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잘 기록에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좀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의 직장 선택의 기준은 연봉이다. 나는 돈이 중요하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연봉이 제일 중요하다면 O. 아니다. 나는 일도 삶의 일종인데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X.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돈이 많으면 나의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 직장을 선택할 것 같으면 O. 아니다. 나는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워라밸이 좀 더 많이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유일하게 O를 들어주셨는데, 네, O를 들어주신 분 생각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정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가정을 위해서 네. 많은 돈을 버는 게 가장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X를 들으셨는데 X를 드신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혹시 가정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고. 돈도 중요하긴 한데 몸이 건강해야 돈을 버니까 적당한 일을 해야 더 짧게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 일해야지. 그래서 워라밸을 좀 길게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워라밸과 휴식이 필요하다.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O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저 파이어족을 꿈꾸기 때문에 짧게 딱 40대까지 돈 바짝 벌고 깔끔하게 은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한 번씩 했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배가 물어보지 않아도 조언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는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 요즘에 물어보지 않았으면 굳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O는 여기 앞에 한 분 또 O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 O를 들어주신 분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제가 아직 사회생활 제일 막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려면 먼저 알고 있는 것들 미리 알려주면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래도 같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O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막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팁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 뒤에 혹시 X를 드셨는데, 네, X에 대한 생각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제가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이 상대방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또 구도를 잡아놨을 건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구도를 흐트러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요청하지 않았으면 굳이 저는 대답해주고 싶진 않아요. 네. 혹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저도 사실 요즘에는 X 쪽에 많이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또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선뜻 말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이 보시기에는 요즘에는 그래서 좀 많이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지켜보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X에 가깝듯이 지금은 물어보지 않으면은 얘기해 주는 것이 진료실에서도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혹시 물어보는 것만 얘기를 해주거나 혹시나 하고 싶더라도 그 사람이 들을 기가 있는지 내가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맞추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거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주기만 했다가 딱 한 말씀 드렸더니 저 그 얘기 들으러 안 왔어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러듯이 늘 직장 생활하면서나 어떤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오를 드신 분처럼 그래도 이렇게 상사에 대한 신뢰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밑바탕에 신뢰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있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특히 G세대하고 관계돼 좀 더 일을 하고 지금 있는 세대들하고 하는 자꾸 어떤 게 궁금한지 물어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해도 되겠는지 하면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는 쪽이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답하는 것도 다 X에 가까우니까요. 네, 다들 X에 많이 들어서 사실 좀 놀랍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센터장의 말씀처럼 서로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막내 처음에 신직원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고 다 궁금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사실 두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막내들도 좀 더 자기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동상이몽 퀴즈까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각자 다를 수 있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한참 또 다시 재유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현장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퀴즈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가 퀴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채팅방에 가장 빠르게 답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까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유튜브에서 답을 맞추는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혹시 이 답을 알고 계신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네, 혹시 지금 번아웃 증후군 맞춰주셨는데 정답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끝나고 소정의 상품 드릴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채팅방에는 답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채팅방에서도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쿠폰을 준비를 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혹시 저희 센터 연락처 아래 적혀져 있는 010-9965-0468로 맞추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프트콘을 한번 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퀴즈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실제 조금 들어보고 그 사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이 사연은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사연을 좀 함께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위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사연을 듣다가 내가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항상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손을 들고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원들과 여러 상황을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저는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신입들이 일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걸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신입들의 저의 조언이나 충고가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지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한 직장에 오래 일한 만큼 그만큼의 제 노하우가 있다 생각해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다른 직원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앞에서 저희가 동상이몽 퀴즈 할 때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연이 꼭 제 사연과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직원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좀 잔소리를 듣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연에 대해서 혹시 센터장님이 솔루션을 내려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동상이몽 퀴즈에서도 슬쩍 얘기되듯이 일단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이 일이 무엇인지 공식적인 자리를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내지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뭔지를 어느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주셔서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시간도 줘야 되는데 익숙치 않게 하지만은 항상 우리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것은 얘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싶으면 항상 멈추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해줄 때 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인관계 퍼슨 오리엔티드 할 것인지 태스크 오리엔티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더 태스크 오리엔티드 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안내를 해주고 그분의 궁금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주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들어와서 신뢰가 돼서 항상 선배가 하는 부분이라 상사가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따르고도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신뢰를 쌓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공간을 주더라도 편안한 자리를 줘야 돼요. 막 밀폐된 그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죠. 시간을 좀 더 주면서 전문성을 보여줘야 돼요. 전문성. 그게 신뢰를 쌓는데 제일 기본적이긴 한데 1번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막 급할 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고 막 긴장된 상황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죠. 조용한 시간에 좀 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얘기도 좀 더 굳고 짧게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또 형처럼 내가 형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나중에 이렇게 퍼슨 오리엔트 되면서 신뢰가 쌓여준 중에는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도 초반에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될까요? 요즘처럼 G세대는 형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세대고 혼자에 익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당히 편하게 해주는 이렇게 터치나 이런 부분들도 잘못하면 거의 남용으로 한다든가 희롱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익숙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선후배 관계나 상사하고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되게 신뢰 쌓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려주기가 너무 답답할 때. 이게 기다리려고 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고 또 미뤄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다급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약간은 지시적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조금 다스리는 게 좋을지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현장에서 본인 얘기니까 좀 더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일을 해줬을 때 이렇게 제가 좀 기다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게 항상 중요하죠. 좀 기다리기가 힘들고 왠지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 기다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어렵겠지만은 몇 시까지 며칠까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지 마시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시간대 하고 또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은 얘기해 줘도 돼요. 당신이 이렇게 맨날 늦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코멘트들 엄청나게 어렵죠. 지금 제가 좀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또 해야 될 일이 몇 시까지이고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몇 시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좀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좀 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보통 할 때 이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갈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행사가 많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사 전, 후로 보고 드릴 내용이 많은데 팀장님이 바쁘시거나 부재시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팀장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에는 두려움이 많고 보고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일의 속도가 더뎌집니다. 상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큰 고민이자 어려움이고 또 상사가 부재시에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팀원 선생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막 바쁘다 보면은 보고를 하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이게 기다리는데 또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연에 대해서 센터장이 혹시 솔루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하고 또 연결도 되긴 한데 항상 또 상사하고 일하는 방법에서 막 시간에 쫓긴데 자기도 힘든데 이게 상사가 일을 잘 못해주고 그 시간들이 없다고 하면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상사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항상 부재 시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어느 정도는 항상 많은 부분에서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상사의 관계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두고 그 상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은 그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물론 그때 항상 또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상사님이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뭐 하는 일도 없이 꼭 이렇게 지연되고 그렇습니까? 상사님은 뭐 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 바쁘시죠 요즘? 제가 이렇게 일을 해놨는데 언제 몇 시간 정도 필요한데 항상 이렇게 시간에 없을 때 시간 때문에 팀장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까요? 그때 혹시 제가 문자로라도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될까요? 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상사가 바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을 해야지 되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화가 나잖아요. 딱 보면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인도 안 해주고 결제도 안 해주고 계속 미뤄지면서 나만 또 뭐라고 하고 이랬을 때 그 화가 먼저 일어나면은 아까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그 상사가 이래서 힘든가 하구나 하고 일단 살짝 그런 모임에서 보고 다가서고 그 다음에 물어서 그 다음 해결 방안을 좀 더 얘기를 해놓는 것이 일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앞에 사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공공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프로그램을 하나 담당을 하게 되어 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담당자이다 보니 제 의견을 많이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의견을 내거나 팀장님의 의견에 반박을 하면 무시하거나 꾸중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팀장님이 왜 너는 팀원인데 팀장이 하는 말에 항상 말대답을 하냐면서 팀원은 팀장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팀원이라고 해도 제 담당인 프로그램이면 담당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 게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애정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못할 것 같은 건 못한다고 하고 좋은 의견은 서로 맞춰가며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 많이 위축이 되고 직장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처음 시작할 때 좀 더 얘기를 서울 갈 건지 부산 갈 것인지 목포 갈 것인지 팀장으로서 우리가 팀으로 모이면은 팀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팀의 목적이 우리 센터 같으면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재활, 회복의 목적이 상당히 많고 가족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이 한목적이면 그 프로그램의 관계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부분에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무엇보다도 팀장이면 실은 알긴 알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촉하다 보면은 아까 같이 개인적으로 아까 나가는 거죠. 너무 일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항상 사람 중심으로 가는지 어느 정도 일이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중심으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사람끼리 감정이 신뢰가 안 생기고 사람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일은 잘하는데 아 얘가 나한테 평소에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고 내 말을 잘 먹어 그러면은 뭔가 순간에 일을 잘하더라도 아 얘를 좀 더 시간을 지연을 해줘야 되겠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영어로 뭔가 이게 갈궈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들이 가끔 드는 이렇게 시니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었을 때는 사람 중심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일이 아니라 내가 대부분 또 일을 잘한 사람은 그런 팀장의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일 중심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개인적인 부분이 나오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좀 더 준비된 뒤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할 때 항상 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지 사람 중심으로 풀어야 돼. 이걸 좀 더 구별할 줄 아면은 좀 더 일이 편하고 또 마찬가지 팀장도 마찬가지고 리더급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후배를 바라봤을 때 일 중심으로 바라보는지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지 물론 두 가지가 잘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일치하지 않을 때 일단은 조금은 일 중심으로 만나는 게 좋고 우리나라 조직 문화가 때로는 일로 막 하다가 결국은 가족처럼 막 형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 중심으로 막 바뀌고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많이 풀어요. 근데 순서가 많이 뒤바뀌어서 좀 힘들어요. 이 일로 풀어야 될 일을 결국은 잘 안 풀어지고 아는 사이냐 친구냐 뭐 누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정부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로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좀 사람 중심으로 친근함으로 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일로 실은 잘 안 풀어놓고 사람 중심으로 풀어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직 문화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일 중심으로 먼저 좀 더 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 중심으로 바라봤었을 때 너무 또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또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 번씩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만나봤었을 때 굉장히 자기 생각에 솔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또 고민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정신과 영역에서 생각보다 사람을 제일 많이 세 그룹으로 이렇게 성격을 나눠요. 세 그룹으로 성격을 나누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요즘처럼 뭐 유명한 MBTI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그런 뭐 옛날에는 막 혈액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정신과의 가장 오래된 부분의 성격을 구별할 때는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 사이에 혼자 하는 것을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것은 자기를 향하는 즐거움이냐 이런 부분에서 MBTI에 있는 척도도 있겠지만은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느냐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룹 A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서 자기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걸 되게 클러스터 A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만나면서 그래도 또 하나 구별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자기 감정을 좀 더 드러내느냐, 억제하느냐. 요즘 세대는 감정을 좀 더 내는 세대죠. 이 그룹을 클러스터 B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B. 아까 같이 나눠서 B군 성격, A군 성격. C군 성격은 좀 더 이런 감정이 있더라도 좀 억제하죠. 좋아도 좀 더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MZ세대나 MZ세대 이후로 G세대는 특히나 MZ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많이 X세대는 좀 억제하는 분위기였고 M세대부터는 좀 더 감정을 드러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겁니다. 성격의 차이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의 문화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나고 좋으면 하고 안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G세대의 특징적인 것이죠. 그 외에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익숙한 세대를 감정이 억제했던 제가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런 점들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저희가 사연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대 간의 화합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좀 잘 들어주는 준비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훌륭한 리스너가 되는 방법과 또 이제 훌륭한 스피커가 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까 감정을 드러내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정신과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이 경청하는 거죠. 리스닝 하는 거예요. 리스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감정을 알아다니는데 에너지를 얼만큼 투자하느냐 하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안 하고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동정심이 일어나야 돼요. 동정심. 스피커가 얘기할 때는 항상 또 사실만을 얘기한다든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은 동정심이 잘 안 생겨요. 잘 안 들리죠. 그랬을 때 리스너하고 스피커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커가 얘기할 때는 자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힘들면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지금 그분이 너무 죽고 싶은 놈이 너무 많이 전달돼요. 지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른 팀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 부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깥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스피커도 어떤 일들에 자기 생각보다는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근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책에 어느 내가 인용을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료는 되는데
늘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마음과 정신이 좀 혼돈이 되는데 같은 분야에 크게는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나 좀 나눴을 때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가슴에 있다고 얘기할 때는 좀 더 감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라든가 내지는 정신이 뜨거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요 이렇게 할 때 정신은 좀 더 이성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은 부분을 하지만 편하게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을 할 때는 정신하고 마음에 좀 더 차이를 주고 하는데 정신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슴이 뜨겁다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엔진이 감정인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로움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반쪽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많은 부분에서 술을 먹거나 모임을 하거나 많이 복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흐르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그런 화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먹어야지 막 움직이잖아요. 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남의 인정받는 이런 욕구들도 있는데 그런 점들에서 나의 감정을 좀 얘기한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정신 속에 하면 좀 더 거부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더 감정을 얘기하라는 뜻이고 좀 더 얘기가 길어지긴 한데 중요한 얘기에서 좀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듣는다 하면은 아까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잘 듣지만은 그분의 감정까지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나 그 부분을, 시간을 아까 많이 주는 게 중요해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내과 의사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힘들고 우울증이나 죽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더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못 하겠어요. 정신과마저도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는 1차이기 때문에 되게 죽고 싶다고 얘기해도 응급실에서 가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그 사람의 감정은 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질 않아요. 첫째는. 시간을 안 주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점들이 공공하고 또 돈을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데 차이가 있지만, 리스닝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읽을 줄 아는가. 감정을 읽으려고 내 눈이나 모든 내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가. 그 다음에 스피커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흐르는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해요. 뭐 주변이 어쩌고요, 주변이 어쩌고요. 오늘 한마음부터 했는데 뭐 불문하고 이 시대를 얘기하라네요. 그거는 생각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전달해주면 뭐랄까, 지식이나 이런 것은 의외로. 지금은 뭐 한계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리스너하고 스피커의 그런 점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보고 노력하면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감정을 잘 나누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듣는 사람은 이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공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분 상태나 이런 게 어떤 건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마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런 공감하는 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간단한 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화면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잘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뭔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알기 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신과적으로 가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손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그분한테는 찾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깨끗해야죠. 막 집에서 화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내 마음을 그대로 그분은 읽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집에서 혹시 뭔 일이 있으면 손님들이 봤을 때 진료하는 중에서 손님 오늘 저한테 집중하는 것 같지 않네요. 금방 알아요. 아유 오늘 좀 싸움 좀 하고 왔더니 잘 안 들리네요. 오늘 짧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손님이 짧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짧게 할 거면 안 되니까 오늘 면담 조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기분이 상당히 어렵네요. 이렇게 하듯이 됐을 때 살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딱 그 순간에 괜찮은데? 내 표정이 좀 이상하나요? 감추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죠. 이렇게 잘은 안 되더라도 자기 감정들을 살짝 보여야지 상대들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 특히나. 그리고 의외로 표정을 아까 눈을 통해서 많은 표정이 나오는 거, 얼굴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듣는데 항상 말보다는 표정을 잘 봐야 됩니다. 몸의 움직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익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네. 선생님 말씀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저희가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유튜브 이벤트를 통해서 퀴즈를 하나 냈었는데 혹시 정답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퀴즈를 한번 냈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자신만의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이벤트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신들만의 해소법에 대해서 저희 SNS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당첨자분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분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는 또 특히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반려동물의 골골송. 저는 이 골골송이 뭔지 몰랐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 골골송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책도 읽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쉬는 게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있고, 네, 두 번째 사연은 자신의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내 감정에 대한 일기 쓰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함께 보면서 힐링을 한다라고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고, 세 번째 사연은 초록초록한 풀과 나무를 실컷 볼 수 있는 식물원에 가는 거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원에 가서 식물에서 느껴지는 냄새나 이런 색감들을 보면서 많이 힐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신 게 있고요. 네, 다음은 이건 딱 보면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단 거 먹으면서 10년지기 친구와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라고 이렇게 4가지 사연을 보내주셨고, 또 5번째 사연은 이분은 취업준비생인데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면 떨어지는 자존심과 의욕에 운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저 실제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소개를 시켜주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으로 또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외에도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사연을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들만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 번아웃 증후군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센터장님께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항상 간단하게 하라는 게 어렵잖아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단어의 의미에는 이렇게 특히 사회복지 일이라든가 우리 일 마찬가지듯이 열심히 해도 결과가 개선이 잘 안 되는 직종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암 환자들 보는 경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정신과적으로 복지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우리가 열심히 노래할 때 그 결과가 팍 좋아져서 끝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직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태워도
그 부분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 증후군이 번아웃 신드롬. 막 일이 많다고 피곤하고 막 열심히 해서 끝이 어느 정도 보고 좋아지는 직업에서 일정에 나오는 용어는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뭐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언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좀 더 구별을 하자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신드롬이 생기는 이런 직종들에 있어서는 그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아까 개인이 잘 하는데 이것도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키워드가 팀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돈도 진료실에서 그렇잖아요. 가끔 뭐 너무 힘들다면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럼 선생님 돈 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 줘서 풀릴 것 같으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도 없는, 복지로 해결할 데도 없는 어떤 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고 어떤 심리적인 것들도 접근이 필요하고 때로는 약도 필요하죠. 주거시설도 있죠. 이런 생물학적인 것, 정신과적인 것만 그래 생물학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이런 부분을 할 때 나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혼자 하려니까 지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눠야 되고 또 지금 MZ세대 마찬가지 G세대 하듯이 너무 지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번아웃을 푸는 방법의 키워드는 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팀은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그래갖고 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축구팀 하면 축구팀에서 11명이 다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복하고 정신질환자 회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팀이 되려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공유하고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축구팀을 하자고 하면서 4, 5명만 하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개념이 서로 함께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또는 그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데서 팀 개념으로 일을 하고 팀 개념이 뭔지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 팀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만 모으는 집단이나 옛날 계약은 좀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키면서 관심을 갖고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님 말씀처럼 이게 혼자서 다 짊어지게 되면은 더 부담될 수밖에 없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팀 접근을 통해서 서로가 좀 역할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런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돌아가시면 팀에 대해서 팀으로서 함께 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끝나기 전에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난 꼭 이거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혹시 한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 일을 우리 좀 많이 하잖아요. 공공은 이렇게 이익 창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이렇게 번아웃을 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체계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그 부분을 바로는 안 되더라도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을 해야지 덜 지치고 또 안정감을 주고 가장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일에 지쳐서 너무 이렇게 일을 시작한 사람하고 그만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 업무량은 많고 하기는 힘들고 제일 그래도 자살률도 높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개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들, 우리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모든 것은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가 또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혼자 하시지 말고 좀 더 시스템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개인이 하지 말고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뭘 할 것을 해놓고 축구 경기를 하자면 축구장부터 만들고 축구 선수부터 만들자. 이 부분을 좀 하고 G세대하고 가까워질수록 그런 부분을 명료하고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올려온 부분 중에서 질문이 좀 있어요. 내가 번아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올려줬는데, 네, 저도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번아웃이 되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냥 그 우울증 비슷한 힘들었을 때, 스트레스 나왔을 때 잠을 잘 못 이루고, 응? 이제 또 모든 밥맛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짜증이 나고 직장에 가기 싫은 것이 제일 크죠. 그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두렵고 이 일 올까봐 두렵죠. 그 사람 올까봐 두렵고 와서 막 떼쓸까봐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냐고 한다든가 그게 당연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나보고 책임져라고 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장 키워드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다른 일만 계속 찾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자문을 하고 상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할지 혼자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짐을. 근데 혼자 들라고 하고 혼자 책임져라고 하면 막 그 직장이 싫잖아요. 짜증나고. 이 부분이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점에서 좀 더 풀어가고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보면 내가 좀 짜증나고 우울한 감이 커지고 이럴 때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 단위로서 좀 더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큰 것은 그 전에 이제 사인이 오는데 직장을 도저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못하고 싶고 두렵기도 하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책임져야 돼. 이게 번아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막 피곤하고 어려운 거랑은 좀 달라요. 네, 그 차이를 참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혹시 더 마지막으로 또 나는 이거 질문하고 싶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족도를 받고 있는데 만족도를 QR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음 한마음 토크는 또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마음 토크 주제에 대해서는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많이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한마음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